먼저 교수님, 부동산 전문가로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곡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하고 또 6대 광역시 중에 대구라든지 또 화성, 동탄, 수원, 인천 이렇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폭락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광주 또 뭐 서울의 일부 지역, 과천 등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의 뭐 서초구, 강남구도 내렸다고는 하지만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송파구는 좀 한 20% 이상 좀 내려서 조금 하락폭이 있고요. 서울도 예를 들면 25개구가 있는데 노원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이제 몇 개의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만 조금 하락폭 20, 30% 내려왔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뭐 5%, 10% 선으로 견조합니다. 그동안 너무 폭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5%, 10%는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려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곡소리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들의 공통점은 곡소리 나게 또 급등을 했던 지역입니다. 곡소리라는 걸 빼면 급등했던 지역들은 지금 좀 하락의 폭이 좀 큰 것이고요. 급등보다 약간 낮지만 수요가 많고 희소성이 많은 지역들은 그 하락의 속도가 지금 느리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추세가 176개 시군구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흐름을. 그 중에 171곳이 다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전북, 김제와 경상북도의 일부 뭐 칠곡이라든지 상주, 이렇게 좀 희소성은 없지만 그 지역 자체의 요인으로 인한 그 4곳 빼고는 다 하락이고 한 곳만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국지적으로는 그 하락의 폭이 다르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다 우리가 느끼는 곡소리 난다는 그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한 2-3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시장의 하락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라는 단어에다 한숨 나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과거에 비해 얼마나 대상자가 늘어났고 금액 증가 추세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요즘 보도를 보시면 종부세 뭐 곡소리가 난다. 종부세는 비행 중인데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 중이다. 이런 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좀 높은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은 없는데 종부세가 나와서 부담을 느끼실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언론이 좀 과다하게 좀 보도하는 면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구 수가 2180만 가구인데 그것을 유주택자만 따로 모아서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 10%, 서울에는 뭐 5집 중에 한 집이 낸다. 그 집은 집이 다주택자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 중에 83%가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마치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부세에 해당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과장됐고, 냉정하게 팩트를 보자면 2180만 가구가 있고 그 중에 그 가구주들 중에 보도에서 보시는 110여만 가구가 이제 종부세 대상인데 그걸로 보면 5%는 안 됩니다. 상당히 미미한 양이죠. 나머지 95%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시장을 봐줘야 되고, 다만 부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더 많이 내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83%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부담액이 적정한 수준이냐 과다하냐 그것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상자는 늘었는데요. 그 대상자들의 세금액을 보면 작년보다 적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종부세 대상이 당연히 늘어나고 좀 가격적인 단어들이 많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보면은 뭐 108만, 23만 가구 대부분이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집값이 공시가 11억 수준 이상이니까 다 15억 이상이거든요. 자동차도 조금 차가 5천만 원 정도만 해도 100만 원 돈 가까운 돈을 내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우리가 상대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다라면 제가 볼 땐 일부 분들, 뭐 수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과다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종합부동산이라는 이름이 일부 계층에 대한 어떤 타겟, 뭐 징벌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 국민 행복세 이래서 그 누진적으로 똑같이 다 내는데 조금 집이 비싸거나 좋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내는 형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자꾸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좀 피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세금은 균형 좀 있게 좀 맞추고 전체적인 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대한민국도 돼야 되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조정은 필요하나 과다하게 어떤 종부세 대상자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형태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종부세 납세자의 부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제 공시 가격의 현실화 기간을 좀 천천히 하자, 낮추자.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의 수준도 좀 조정을 하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좀 과도한 보유세, 종부세라고 판단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자가 이제 주 골자인데요. 그 중에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표현실화 기간이 사실 일반 6억 이하, 9억 이하 주택보다 시간이 좀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늘리는 건 뭐 저는 맞다고 보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2030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금 시나리오를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과도하게 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잘못 오인돼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부담하는 그 액수가 가액 기준이냐 아니면 주택 수 개념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3억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60억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안 된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가 20억 있다고 또 내고 역으로 또 20억인데 3억짜리가 3개인데 이분은 중과를 맞고 20억짜리 가진 분은 안 맞고 이렇게 서로 좀 미스매치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액 가액도 넣고 또 주택 수도 어느 수준 됐을 때 그 가액을 넘어섰을 때는 그때는 산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받았고 좀 유예하는 시간을 좀 유예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큰 뭐 무리는 없고 전 국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여만 가구인데 그 가구에 대해서 뭐 과도한 어떤 불만들은 충분히 좀 형평성 맞게 가면 제가 볼 땐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마치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로 강남이 이제 고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남 개발과 강남 주택 가격의 상승은 누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고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 일대에다가 전 국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줬습니다. 코엑스가 설립이 되고 잠실 운전이 되고 도로를 넓게 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돈이 다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득을 거기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다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낼 때 그중에 일부를 조금 더 내서 잘 살게 됐으니까 그 일부를 지방 소멸시대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시대에 우리가 다 같은 국민인데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 종부세가 걷어들이게 되면 그중에 50% 이상이 지방의 지원 교부세로 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 지방세다 보니까 국세로 바꿔서 했다라는 개정의 문제지 결론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는 다 부자인 분들도 종부세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혜택을 봤으니 나라를 위해서 균형 발전에 내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좋은 마음이고 정부나 일반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갑론을박 하면서 마치 이념 싸움처럼 비치게 하는 언론들도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부자인 분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감사하고 부자인 분들이 내실 때 좀 뿌듯함과 어떤 공익적인 요소를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부세의 큰 의미를 우리가 좋은 뜻을 바라보고 다만 과도해서 일부 분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세 이연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종부세가 오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면 뭐 보험료 이런 것도 다 같이 오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좀 세밀하게 국민의 어떤 하나하나도 좀 아픈 부분을 케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의 방향은 좋으나 어떤 형태가 좀 잘못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든 일반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좋은 모양으로 다시 세제를 개편하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각계 전문가분들이랑 좋은 책을 쓰셨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2030 세대분들은 한 번도 못 겪어보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영화가 짧지만 해봤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크게. IMF 1998년 위기하고 2008년인데요. 10년 텀이죠. 그리고 이번엔 14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만큼 누적이 됐던 거죠. 어떤 누적이냐. 왜곡된 시장 가격이 버블의 형태가 좀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그 역할을 좀 했죠. 코로나 때 저금리가 유동성을 키운 바람에 버블을 더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 사이클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상승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하락 기간도 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겠죠. IMF 때가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때 3년 반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외부 위기였잖아요.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우리나라 사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택 가격이 7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7년 반을. 그리고 이제 지금 12년 동안 상승을 한 건데요. 천천히 따져본다라면.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요번 위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그리고 기업 부채도 아까 말씀드렸던 IMF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원론에 많이 안 나오는데 IMF 때 기업 부채율이 100%를 넘어서고 110% 가까이 됐고요. 지금 2022년에도 그 수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계부채가 그때는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우리 가계와 기업이 다 위험한 상태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유럽의 또 재정위기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남미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벌써 디폴트가 다 나왔고 IMF에 구제 신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당분간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년부터 바젤3라는 이제 금융 투명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거가 겹쳐지는데 내년에 이제 경제 침체가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본격적인 경제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내려왔고 하락했고 다른 지역들도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내년에 경제 침체가 여기다 이제 정말 폭탄을 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당분간은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처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무리하게 뭐 기술적 반등이나 정부의 뭐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장밋빛을 가지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시장을 천천히 보신 다음에 물론 아주 급매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제가 뭐 괜찮다고 보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관망하고 보수적인 자세로 접하시면서 자산 구성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